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라는 도시를 대표하고 있는 바로 이곳은 어릴 적 그 동화 속 세상이 현실이 되는 디즈니월드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죽기 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꼽히기도 하죠.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 동심의 환상세계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아주 엄격한 규칙을 정해놓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먼저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결코 모릅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동화 속 세상에 모르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디즈니사의 신념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어린이 손님이 디즈니 월드에서 청소를 하던 직원분에게 뭘 줍고 계세요? 라고 물은 적이 있는데 직원이 꿈의 조각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라도 유명합니다. 두 번째는 월트 디즈니가 생전에 검지와 중지를 펴서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던 습관이 있었는데 이걸 디즈니 포인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즈니 월드에서는 손님에게 길을 가르쳐 줄 때 반드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리켜야 한다는 룰이 있죠. 이 외에도 직원들은 타투나 네일아트 또는 공개적인 흡연, 음주가 금지되어 있고요. 단정한 유니폼과 또 머리색, 안경까지 깔끔하게 유지되길 요구합니다. 게다가 놀라운 점은 디즈니 월드에서 일한다는 것을 개인 SNS에 발설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룰들은요. 디즈니 월드에 오는 손님들에게 오직 행복한 동심의 기억만 남기길 바란다는 기업의 이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도 환상의 세계로만 알고 있던 디즈니 월드. 근데 SNS에 언급하지 못한다는 거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것도 동심을 깨는 일일까요? 아니면 뭔가 은밀한 일들이 새어나가길 미리 막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디즈니 월드에서 약 23년간 일해왔던 직원이 자신의 오싹한 경험을 커뮤니티에 올렸고 큰 이슈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존 가명입니다. 그는 디즈니랜드에서 처음 20년은 놀이공원에서 일을 했고요. 이때 했던 일은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저지했고 소매치기, 좀도둑을 잡는 일을 했습니다. 가끔씩 언쟁이 있을 때도 있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 놀이공원을 계속 돌아다니기가 좀 힘들어졌고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이직을 요청하게 되자 디즈니는 그를 리조트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됐죠. 리조트에서는 이제 머물고 있는 손님들이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진정시키는 업무를 했습니다. 까다로운 업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그만두기로 했고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3일 전 그는 관리부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청소팀이 이미 체크아웃이 되어 있어야 할 방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거기 묵고 있던 가족 손님의 짐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 후로도 이틀 동안 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을 찾으러 오지 않아요. 그냥 도망간 건가? 일단 저는요. 누가 투숙을 했는지 예약 정보를 조회해 봤더니 아이 2명을 데리고 온 4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긴 연락처로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락이 닿지 않아요. 기록을 좀 더 보니까 가족들이 몰고 온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이 주차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주차장에 아직도 그대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짐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거다라고 보긴 힘들었어요. 전이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가족의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디즈니 월드를 이용하는 손님들은요, 매직밴드를 착용하고 다닙니다. 이 매직밴드는 놀이공원의 티켓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외에도 숙소 열쇠가 될 수도 있고, 이 안에 돈을 이제 적립하는 신용카드, 그걸로 식사비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또, 디즈니 월드에 가면은 패스트 패스라고 해가지고 줄을 서지 않고 조금 더 돈을 내고 놀이기구를 먼저 타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까지 여기에 추가가 가능하다고 해요. 저는 이 결제 내역을 통해서 사라진 가족들의 이동 통로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 디즈니 월드에 있는 매직 킹덤 구역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놀이기구 두어 개를 주변에서 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이들은 스몰 월드라는 놀이기구를 탔었는데 이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일단 저는 그쪽에서 일하는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가족들이 스몰 월드를 탄 시간대의 CCTV 영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몰 월드란 곳은 그 롯데월드의 신밧드의 모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양 옆에 각 나라의 특징들을 이제 해놓은 인형, 모형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서 가는 그런 놀이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서운 기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화려하고 동화적인 곳이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보통 놀이기구를 타고 내리는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존이 확인을 해본 결과 가족들이 밴드를 스캔 딱 하고 들어가서 이때 또 패스트 패스를 썼어요. 그걸 이용해서 먼저 들어가서 스몰 월드 배에 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놀이기구가 출입구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만 내렸고 가족들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놀이기구 안쪽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걸까요?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받은 직원들이 일단 스몰월드 운행을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내부 조명을 켰죠. 존 또한 내부를 걸어 다니면서 흔적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가 총 3번을 왔다 갔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10명의 직원들이 동원이 돼서 다 곳곳이 찾아봐요. 하지만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모자 하나만 발견됩니다. 조사는 이틀간 계속되었습니다. 이건 사실 역대급 사고일 수 있거든요. 내부에서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그것도 한 가족이요. 그런데 디즈니는 이 일을 공식적으로 공개해서 조사받기는 꺼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존은 찝찝함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자기 혼자서라도 이리저리 가족들의 흔적을 뒤지다가 뒤늦게 이들이 메모리 메이커를 샀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디즈니 월드에 가시면 거리에 돌아다니는 이제 사진가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놀이기구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모리 메이커를 구입하면 자기가 이제 찍었던 모든 사진들을 자기가 지정한 계정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나중에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죠. 근데 이 시스템이 보통 고장 없이 잘 작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에 찍혔다면 모든 손님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라진 가족들의 메모리 메이커 앨범에 접속합니다. 그런데 저장된 사진이 무려 432장. 첫 30장 정도는 평범했습니다. 다른 놀이기구에서 찍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나머지 400장이나 되는 사진들은 놀랍게도 전부 하나의 놀이기구, 바로 스몰 월드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각 놀이기구당 촬영되는 공식적인 사진은 한 번 탈 때 한 장. 그러면 이들은 스몰 월드를 400번이나 탔다는 말일까요? 일단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정상적이었어요. 보트에 탄 손님들, 북적거리는 이 보트에서 가족이 행복하게 막 이리저리 구경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사진부터는 이상합니다. 텅 비어있는 보트에 가족만 타고 있었고요. 이들의 표정이 다소 혼란스러워 보였죠.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이 지나가고 다음 10번째, 15번째부터는 아빠의 표정이 점점 화가 나면서 어디론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애들을 놓치면 마치 죽기라도 할 것처럼 꽉 안고 있었고요. 아이들 역시 두려워하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비슷한 사진이 이어집니다. 50번째 사진까지는 가족들이 뭔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게 확연했죠. 그러다가 50번째 사진에서 아빠가 사라집니다. 이 다음 사진을 보니까 아예 보트가 비어 있어요. 이후 사진은 계속 덩그러니 배만 보여줍니다. 그러다 375번째로 넘어가서 이 사진 이후에는 엄마와 아이들이 다시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다른 좌석에
아빠가 약간 고꾸라진 채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신을 잃은 건지 몸에 힘이 없어 보여요. 이 무서운 미스테리한 사진은 계속되었습니다. 400번째 사진으로 막 넘어가게 되니까 엄마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이가 보입니다. 아이 한 명만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자리에 의문의 형태가 찍혀 있습니다. 사진상에서는 이들이 다 보이지만 엄마와 아이가 그 존재를 인지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넘어갈수록 엄마와 아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앞만 보고 앉아있을 뿐이었죠. 이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보던 존이 정말 너무 소름 끼쳤지만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몇 개의 사진에서 인형, 그러니까 배경에 보이는 인형들이 이제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섹션이면 뭐 거기가 이제 국가별로 되어 있는데 미국 섹션이면 거기 이제 인형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진에는 인형 하나가 가족들과 함께 보트에 타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떨렸고 더 많은 이제 사진들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앨범을 닫아버리는데 무심코 앨범 속의 사진의 수를 확인합니다. 열기 전까지만 해도 432장이던 파일은 450장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얼마 후에 지역 경찰이 도착을 했고 가족들의 이 실종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경찰에 넘겼고요. 이후 바로 사표를 냈다고 해요. 23년이 넘게 디즈니월드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이 있었지만 도저히 이게 보고도 믿지 못할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다시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그는 실종된 가족들에 대한 보도는 들었지만 디즈니 월드와의 연관성에 대한, 스몰 월드와의 연관성에 대한 보도는 아니었다고 밝힙니다. 이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오게 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돼요. 또 다른 나도 디즈니 월드에서 이상한 걸 겪었다라는 경험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DPEEZY 공구라는 이용자는요. 디즈니 월드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 2012년 퇴사하기 직전에 직원용으로 발급된 프리패스가 공짜 티켓을 마음껏 사용하기로 하죠.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던 놀이기구를 타면서 즐기던 중에 스몰월드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막 배를 타고 여기저기 보던 그가 유럽 섹션에서 무심코 지나가다가 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스몰월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국가별 테마로 나눠져 있습니다. 약간 대륙별 테마라고 할까요? 유럽 섹션의 스위스에는 귀여운 알프스 소녀 인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 익숙한 인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몇 년간 여기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스몰월드 100번 넘게 탔어요. 인형이 위치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없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그런데 배가 유럽 섹션을 지나 다음 섹션으로 들어가자 이상하게 알프스 소녀 인형이 저쪽에 보입니다. 아, 뭐야? 이 인형이 왜 여기 있어? 어쨌든 배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했고 이윽고 또 다른 국가 섹션에 도달하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알프스 소녀 인형이 보였습니다. 소름이 돋았죠. 내가 모르는 사이 인형 위치를 바꾸는 건가? 아니면 인형이 추가된 건가? 그렇게 의문만 가득한 채 그는 스몰월드의 마지막 입섹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알프스 소녀 인형. 이 인형이 샬롬이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해요. 샬롬은 히브리어로 안녕하세요 혹은 잘 가세요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평소에 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게 동료들이 내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날 놀리려고 이러나 보다 생각이 들었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동료들한테 뭐냐 하고 묻게 되는데 그들은 어리둥절했죠. 그리고 말합니다. 스몰 월드 규정상 인형은 오직
한 개만 존재한다고요. 만약에 인형이 고장이 나거나 부서진다 하더라도 놀이공원을 폐장한 후에 고치거나 새로 주문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쪽에서 다가온 또 다른 직원이 덧붙였죠. 아, 근데요, 그 알프스 소녀 인형 이미 처분했어요. 몇 번을 고쳤는데도 제대로 춤추고 노래하질 않더라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타 프레돈트, 읽기가 좀 힘든 이 닉네임을 사용한 이용자가 여기에 댓글을 또 남기게 되는데요. 자신이 어릴 적 친구들과 디즈니 월드에 간 적이 있다. 그리고 스몰 월드를 탄 적이 있다. 배를 타고 가면서 각 섹션을 구경하다가 무심코 물 밑을 보게 되는데 거기엔 입을 벌리고 고통스럽게 두려워하는 수많은 얼굴들이 비춰져 있었다. 수가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내리자마자 담당 직원에게 내가 본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어쩐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양쪽에 있는 인형들의 얼굴이 물에 비쳐서 그렇게 보인 거라고 자신을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절대 스몰월드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글을 남겼죠. 가장 동화적이고 행복한 디즈니월드라는 곳에서 퍼졌던 괴담들. 그저 누군가의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기엔 마치 공포영화처럼 너무도 상세하게 묘사된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일까요?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 디즈니 월드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만 전달된 규칙, 그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고객님들이 찍은 사진을 확인해 주세요. 고객님들께 친절히 대하면서 사진에서 이상한 점이 없나 꼭 확인해 주세요. 만일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을 시엔 경비요원을 불러주세요. 무료 상품 등 고객님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 상품, 사진에 뭐가 이상한 걸 찍히면 경비요원을 불러라. 그리고 그에게 무료 상품을 주면서 이제 그 사진에 대해 설명해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다이너소어 어트랙션에 찍힌 매번 7번째 사진들은 무조건 삭제하십시오. 고객의 이의가 제기될 때엔 기술적인 오류라고 설명한 뒤 패스트 패스권을 제공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환상의 나라 디즈니월드, 어쩌면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너무나도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디즈니월드입니다. 한동안은 코로나로 꿈도 못 꾸겠지만 제가 언젠가 이곳을 방문한다면 꼭 스몰월드를 가보고 싶네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